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의 한 해 운세를 각각 띠와 생일별로 구분해서 매화역수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띠가 다르거나 생일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생일과 월별 운세는 모두 음력으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드리는 매화역수는 생월과 생일을 기준하며 또한 개개인별 일주를 대비해서 운세를 풀이하기 때문에 인터넷 만세력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일주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란 통상 운세를 보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넣고 뽑아보는 사주, 즉 년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 중에서 자신의 자리가 되는 일간과 일지를 통칭하여 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풀이해드리는 내용 중에는 개개인별 사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에 대한 작용력이 사람마다 크고 작거나 또는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올해의 운세를 설명할 띠와 생일은 1952년생과 1988년생 용띠, 1961년생과 1997년생 소띠, 1970년생과 2006년생 개띠, 1979년생 양띠 중에서 생일이 1월은 9일, 18일, 27일생, 2월은 8일, 17일, 26일생, 3월은 7일, 16일, 25일생, 4월은 6일, 15일, 24일생, 5월은 5일, 14일, 23일생, 6월은 4일, 13일, 22일생, 7월은 3일, 12일, 21일생, 8월은 2일, 11일, 20일, 29일생, 9월은 1일, 10일, 19일, 28일생, 10월은 9일, 18일, 27일생, 11월은 8일, 17일, 26일생, 12월은 7일, 16일, 25일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올해의 나이와 생일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평생수리가 이 수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평생수리란 운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변하지 않는 내 이름과도 같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수리입니다. 그래서 고정수리를 기억해 두시면 차후에 계속 변화되는 운세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위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올해 운세는 등급으로 분류하자면 C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진년의 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귀인과 이성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인연이 있게 된다. 운의 흐름을 보면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오게 된다. 변화가 오는데 그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안정이 되지 않게 된다. 상반기에는 이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수 있으며 중반기는 과욕만 내지 않는다면 대체로 무난한 운세이며 하반기는 상문살로 인해 문서에 귀신이 붙어 탈이 날 수 있으며 여자와의 이별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운의 흐름이다. 평생수리 이수리인 사람은 이론에 밝고 실리를 잘 따지는 편이다. 가정적 사람이 많으며 정확한 것을 좋아하며 지나간 일을 잊지 않는다. 적극적 행동이 감퇴되지만 나설 때는 엄청난 적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옛날 일까지 기억하며 폭발하는 타입이다. 소극적이기도 하고 완벽성도 있다. 그리고 매화역수는 3개월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의 변화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1, 2, 3월의 운을 간략히 보면 자신의 일주와
합으로 연결될 경우는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게 되며, 만약 노인일 경우는 천수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충살로 연결될 경우는 원수가 되고 이별수가 있으며, 노인일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성간이나 사업상으로 또는 주의 등으로 인해 갈등을 느낄 수 있게 될 수 있는 시기다. 옛날에 헤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 이별수가 있게 된다. 이 시기에 합으로 연결되면 헤어졌던 연인 또는 귀인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식구를 만나 기쁨이 오게 되고 50, 60대는 새로운 식구가 되므로 임신이 된다. 즉, 손주를 얻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형충으로 떨어지면 임신했다가 유산이 되기도 한다. 이런 흉살작용이 나타날 때 만약 나이든 노인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 운에서 많이 죽게 된다. 이 운에 담겨있는 의미는 변화 변동인데 새로운 사람과 연결성이 있게 되므로 이때 애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원진으로 떨어질 때 갑자기 사람이 싫어진다. 남편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마누라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진다. 임산부는 유산이 되고 노인은 죽는 운이다. 그리고 귀신이 발동되어 심리적 안정이 깨져버린다는 운세다. 이성으로 인하여 이별수 있음이 담겨 있으며 또한 주위가 원수로 변하게 될 수 있으며 옛것, 옛날 사람으로 옛 친구 만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4월, 5월, 6월과 7월, 8월, 9월의 운을 보면 4, 5, 6월 그리고 7월과 8, 9월의 운세는 운의 흐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들의 운세를 보면 6개월간은 흐름이 좋게 흐른다. 그리고 행여나 지나친 과욕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달은 부동산에 안정된 문서라는 의미가 있다. 부동산에 안정된 문서가 6개월간 들어오므로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 달에는 굉장히 좋은 운의 구성이 갖춰져 있다. 다만 흉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만약 임술 일주일 경우에 6월 달에 형사를 맞게 되므로 문서가 형충으로 깨지게 되어 보증을 잘못 써서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때 원진이나 형살이 끼이게 되면 문서는 공부에도 해당이 되는데 공부하다 말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하기 싫어 때려치우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석 달은 그 다음 달 석 달도 똑같은 운세가 된다. 이 달에는 혁신적인 의미가 있고 혁신적인 변화도 되는 것이다. 이 운에는 혁신적인 의미와 새로운 의미가 연결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안정을 담고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특히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부동산에 안정된 문서가 된다. 다시 말해 이 운의 의미는 부동산의 문서라는 뜻이다. 6개월간 이 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라는 것이다. 다만 진, 술, 축미 일생들은 6월과 9월에 문제가 온다. 문서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학문에서 문제가 올 수가 있다. 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형사를 맞게 된다. 이때는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올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변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변화를 가지지 말라는 뜻이다.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형살로 깨지는 시기이므로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문서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 또 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충살이 터지게 되어 이때 크게 놀랄 일이 생기게 되며 그리고 이때 허리에 병이 올 수 있게 된다. 5월에 합으로 연결되면 결혼 또는 임신을 하게 된다. 유일주는 9월에 흉살이 터지게 되므로 이때는 계약, 입찰, 학업, 매매 등이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일주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흉살이 연결이 되어도 올해의 주축 에너지와 상생을 이루게 되어 오히려 좋은 운이라 볼 수 있다. 10월, 11월, 12월의 운세를 보면 이달에는 연속적인 상문살과 문서를 만나는 달로서 귀신이 쌍나파를 부는데 이것이 문서에 붙게 된다.
즉 문서에 귀신이 붙는 것이다. 이럴 때는 집을 잘못 사게 되거나 보증을 서게 되면 한 방에 아웃되는 것이다. 아무튼 상문살은 망한다 죽는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 문서가 죽어나게 되는 것이다. 공부도 역시 잘 되지 않게 된다. 올해의 주도자와 상생을 이루기 때문에 원래 나쁘지는 않은 운이다. 그러나 다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상문살이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신수에서 상문살이 3개가 걸렸다. 이것은 망한다는 뜻으로 곧 정신적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망하게 되는 이유는 올해 주체가 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귀인, 변화 변동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귀인을 만나 변화를 했더니 10월 달에 귀신이 붙어 정신적 갈등이 심화가 되더라. 원진, 귀문이 떨어지므로 문서에 귀신이 붙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합으로 떨어지면 귀인이 도와줘서 합격이 되는 것이다. 이 달에는 상문살이 2개가 있는 문서라는 의미로 이는 망하는 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가집에 가게 되면 반드시 상문살을 묻어오게 된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달의 울로에 구성된 조합이 굉장히 무서운 운이다. 상문살이 2개나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의 주도 세력과 이달의 조합은 울로의 배합 자체가 무지하게 좋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변화를 해서 망했는데 진짜로 망하게 되는 시기는 10월 달에 망하고 문서 때문에 망하고 새로운 사람 때문에 망해 먹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시기다. 10월, 11월과 12월에는 상문살이 들어와서 이때는 문상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단 사촌 이내의 경우는 무관하므로 괜찮다. 이달 들에는 상문과 문서 운으로 노인은 함부로 상가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젊은 사람은 기가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동하지 않으므로 괜찮으나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직계 사촌까지는 괜찮으나 처가, 외가 사촌은 통하지 않는다. 사촌 내에는 상문이 통하지 않으나 사촌 이상은 작용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젊은 세대라도 건강이 안 좋거나 심약한 사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식이 상문살이었을 때 부모도 주의하여야 한다. 자칫 부모가 그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5일주, 미일주, 해일주 등은 10월, 11월, 12월에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자와의 이별수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